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괴산군 칠성면에서 살고 있는 자연양봉가 박성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벌을 키우고 있어요. 네. 벌 가지고 뭔가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키우는 벌 양봉이라고 하잖아요. 양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양봉을 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저희 아버지도 50년 동안 양봉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 방식을 이제 반대하고, 새로운 양봉법을 개척하고자 2017년도부터 오무양봉이라고 하는 그런 양봉을 제가 새로운 길을, 우리나라에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길을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무양봉이라 하면 봄부터 8월 말까지 벌통 안에다 일의적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8월 말에 1년에 한 번만 꿀을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무양봉이라고 하면 5가지를 안 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벌통 안에다가 농약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병 들지 말아라, 또는 병 들었으면 치료한다는 의미로서 농약을 사용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알죠. 그래서 농약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항생제, 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꿀 먹잖아요. 설탕물을 먹는 게 아니니까 굳이 항생제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항생제. 그 다음에 벌들의 몸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진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약을 치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는 치지 않습니다. 여기 진드기 구제 약은 일반 농약성 약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인정한 유기산이 있어요. 유기농 약이 있거든요. 개미산이나 옥살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저희는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리고 늘 꿀이 있기 때문에 설탕은 당연히 안 주겠죠. 무설탕. 그 다음에 수시로 꿀을 떠서 묽은 꿀을 좀 농축하는 그런 농축을 하는데, 저희 1년에 한 번만 농축된 꿀을 뜨기 때문에 굳이 농축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농축. 그래서 5가지 해서 오무양봉법으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양봉법을 다른 어디에서도 하시나요? 아니면 독자 개발이시나요? 사실은 2017년도부터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남들이 안 간 길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래서 SNS를 저도 하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페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제가 오무양봉법으로 양봉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렸던 이유는, 전국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나타나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면 공동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찾았는데, 그건 지금 한 8년쯤 찾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없다는 건 그냥 없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SNS를 안 하는 어떤 분이 산속에서 이런 걸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랑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보적으로 유니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저희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방식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 그 전에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든가 차단했었을까? 그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국어, 논술 이런 걸 가르쳤었거든요. 이제 학원계에서 입시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때도 대단히 만족스러웠죠. 왜 만족스러웠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일을 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갔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일을 하는 게 재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이제 가르치는 방법들도 다양하잖아요, 선생님들마다. 근데 제가 독특한 저만의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 가르쳤을 때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럴 때 어떤 성취감, 그러니까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때도 행복했었고, 그때 불행해서 지금 행복하다가 그때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연 쪽에 가까이 와서 좀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라든가. 어린 시절에는 항상 뭐 이제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러면 그냥 농촌은 그럼 자연이었잖아요. 철모를 때 뛰어다녔던 그 자연. 뭐 나무 꺾어서 칼 만들고 나무 꺾어서 총 만들고 뭐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연 속에서의 그런 삶이 되게 유년 시절에서 그렇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저희 꿀 포장을 할 때 한지 위에다가 이렇게 꽃을 얹고 그 다시 또 한지를 한 겹 덮으면 한지 사이에 꽃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한지로 이렇게 포장을 했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문 창지.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희 집도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 한지로 문을 바르고 난 다음에 문고리 옆에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촌부잖아요. 촌부가 농사밖에 못 짓는 촌부가 그 순간에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셨는지 이 꼬치로 이렇게 해서 했던.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 보통 가을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우리가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럼 해가 뭐 이렇게 막 한참 떴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문에 햇빛이 비치면 그 꽃들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 누워서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런 유년 시절의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연결이 되게 그런 한지를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걸 포장을 하면서 그 유년 시절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유년 시절은 그때 당시의 유년 시절과 지금은 너무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자연 속에서 제가 벌을 키우고 산 속에 들어가서 벌을 키우거든요. 그때 들었던 새소리라든가 바람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어렸을 때의 새소리 바람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년 시절 나이만 먹었지 그 유년 시절의 그 자연 속에서의 삶과 지금은 연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 보면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던 것 이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도 자녀분들한테 네. 특별히 또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지침이라든가 말씀 주실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산다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행복한 삶이 내일 또 하루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모자이크라고 생각한다면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다 조각처럼 완성이 돼야지 어느 하나만 빠져도 미완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완성하기 전에 하나씩 찾아서 놓는 식의 어떤 삶의 태도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항상 과거 연연하지 말고 미래 너무나 희망이나 꿈을 갖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면 그것이 모아지면 훌륭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제가 뭐 이승을 하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겠죠. 자연 속에서 벌들과 같이 살고 있을 건데 저희 후손들도 똑같이 이렇게 좀 제가 좀 닦아놓은 이런 새로운 방식의 양봉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술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좀 그냥 가업처럼 이어서 우리 후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승을 떠나더라도 계속 그 길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바람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계속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